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관절 중 하나인 무릎 관절. 무릎은 우리 몸의 하중까지 견디고 있어 다른 관절보다 퇴행 속도가 빠른 만큼 노화가 빨리 찾아온다고 합니다. 실제 무릎 퇴행성 관절염은 노인성 질환 중 하나로 무릎 연골이 닳아 없어져 염증과 통증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특히 요즘 같은 추운 날씨는 근육과 인대가 경직되고 혈액순환이 저하돼 무릎 주변이 뻣뻣하고 시린 통증이 심해진다고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의 무릎은 어떠신가요? 다리가 통증이 와가지고 잘 걷지도 못하고 오래되다 보니까 다리도 변형이 되고 다리가 우리했어야 이래 걸어가면 시큼시큼한 게 아유 괴로웠지. 처음에 아플 때는 걸을 때만 아팠고 지금은 집에서 별별 병원 도는 것밖에 못 하겠고요. 무릎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에 무리를 주는 습관이나 행동이 반복되고 노화에 의해 연골이 닳으면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 증상과 치료법은 진행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벼운 연골 손상으로 통증이 심하지 않은 초기의 경우에는 주사, 약물, 물리치료 등 보존적 방법으로 좋아질 수 있지만 중기 이상으로 진행됐을 때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수술의 정확성과 안정성이 결합한 로봇을 이용한 무릎 인공 관절 수술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로봇 무릎 인공 관절 수술에 대한 모든 것을 은일수 과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 인공관절 수술이라고 하면 우선 로봇이 이제 CT 촬영을 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절삭을 하면 된다라고 저희에게 어떤 플래닝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이 데이터를 그대로 수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 의사의 여러 가지 경험을 겸비를 해서 약간의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각도를 1도 줄일 수도 있고 1도 늘릴 수도 있고 뭐 1mm를 더 자를 수도 있고 덜 자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어떤 경험을 여기 감미를 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이제 플랜을 저희가 세우게 됩니다. 세우게 되면은 절삭하는 도구를 의사가 직접 잡고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프로그램이 다 짜져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조직은 건드리지 않고 우리가 실제로 자르기로 한 그곳만 실제적으로 잘라주는 어떻게 보면은 숙련된 의사의 기술과 어떤 첨단 기계가 이제 하이브리드 된 그런 수술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술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어떤 한정돼 있는 어떤 기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디지털 방식으로 해서 어떤 각도에 있어서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를 수 있는 그런 수술 방법입니다. 근데 로봇 인공관절의 수술의 가장 큰 장점은 정확하게 우리가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숙련된 의사가 아무리 오랜 경험을 가지고 수술한다 할지라도 한 5% 정도는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로봇을 가지고 이제 수술하고 나서부터는 정확하지 않는 수술이 되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좀 더 빨리 재활할 수 있고 또 그 상태를 아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진 수술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차가운 아침 공기도 아랑곳하지 않는 듯 배드민턴 코트엔 기합 소리가 가득합니다. 김민순 씨는 매일 아침 동호회 회원들과 운동을 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오랫동안 운동을 하지 못하다가 오랜만에 코트를 찾았습니다. 민순 씨는 2005년도부터 무릎 관절증 진단을 받고 무릎 통증으로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몇 년 전부터는 만성 질환의 통증까지 더 심해져 작년에 로봇 인공 관절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수술 후부터는 꾸준히 재활 치료를 받고 이렇게 건강해져서 운동까지 열심히 한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다리가 통증이 와가지고 잘 걷지도 못하고 오래되다 보니까 다리도 변형이 되고 침도 맞아보고 뭐 하는 짓을 다 해봤어요. 다 해도 별 그게 없어가지고 차도가 없어가지고 마음을 먹고 그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제일 바뀐 거는 첫째는
다리도 변형이 돼가지고 바지도 일자로 입을 수도 있고 마음대로 걸을 수도 있고 활동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모든 게 좋습니다. 아버지가 예, 통증이 없습니다. 예. 운동을 끊는 민순 씨가 바쁘게 찾아간 곳은 로봇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병원입니다. 오늘 정기 검진이 있는 날이라고 하는데요. 수술 후 검진은 잊지 않고 꼭 챙긴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오신다고 고생이 많으셨다, 아, 그지요? 운동을 좋아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운동을 많이 하세요? 계속 배드민턴지요. 예. 다행히 이제 수술이 별 문제 없이 잘 진행이 되고 그래서 양쪽 다 수술하고 나서 아무 문제가 없어가 지금도 운동을 잘하고 계신다, 그지요? 예. 특별히 운동을 더 하실 건 없고 지금처럼 계속 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걷기도 하고 그럽니다. 네, 좋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도 열심히 하시고 한 번씩 뵙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어머니는 이제 운동을 좋아하셔가지고 이제 좀 활동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관절염 한 4기 정도 되는 상태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관절염 4기니까 인공관절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근데 우리 어머니께서는 내과적인 질환을 좀 많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당뇨도 있었고 혈압도 있었고 또 이제 심근경색이 조금 있으셔서 한 3년 전에는 이제 우리 스텐트 시술을 받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뭐 위험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려운 상태였는데 검사 상태에서 아주 나쁜 뭐 소견은 없었기 때문에 수술을 진행할 수 있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축이 이제 정확하게 맞는 그런 상태를 지금도 유지하고 계십니다. 나이가 젊으시면 절골수도 할 수 있고 뭐 관절경 시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나이에 사기가 오게 되면 인공관절 수술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인공관절 수술을 하기로 계획을 했었고요. 한쪽 수술을 하고 일주일 있다가 한쪽 수술을 하고 한 달 정도 병원에 입원해서 재활치료를 한 다음에 좋아지셔서 이제 퇴원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70대 이상 환자분들이 오시면 어떤 병이 없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뭐 고혈압이 있든 뭐 투석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내과 전문의 선생님과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시면 내과적인 질환, 만성 질환이 많더라도 수술을 하실 수 있는 경우가 한 80% 이상은 된다고 봐야 되고요. 발이 좀 변형이 많이 왔다든지 뭐 발목을 다쳐서 하지 축이 변형이 많이 생긴 경우에는 이런 로봇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면 아주 어려움 없이 잘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축이 아주 변형이 많이 온 그런 분들에게는 저는 꼭 로봇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다리가 아픈 관계로 내 체력을 발휘를 못 했어요. 지금은 다 완전히 다 해소가 되니까 그 뭐 다른 거 보람이 있습니까? 안 아프고 계속 배드민턴을 재밌게 칠 수 있도록 그것만 생각하는 거지. 다른 거 더 있습니까? 이 나이에. 이번 실은 아침부터 바쁘기만 한데요. 분주한 의료진을 뒤로하고 열심히 운동을 하는 박순자 씨. 1년 전부터 심해진 양쪽 무릎 통증으로 로봇 수술을 하고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처음엔 마음대로 걸을 수 없는 상황이 너무나 싫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퇴원해도 될 정도로 잘 걷는 것 같은데요. 재활 치료를 열심히 한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리가 우리했어야 이래 걸어가면 시큼시큼한 게 그래갖고 지금 편안하지 안 아프고 로봇으로 하니까 통증이 많이 없고 그게 하나 좋아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어제는 잘 주무셨어요? 예. 네. 이제 요 다리는 이제 수술한 지 3주, 4주. 요 다리는 이제 3주. 요렇게 됐다, 그지요? 어머니, 요쪽에 한번 걸서 앉아볼까요? 앉아 있으면 한 요 정도는 구부러진다, 그지요? 예. 어머니, 엉덩이 앞으로 조금만 더 나와볼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요 정도 하고. 다리 똑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그리고 이제 같이 한번 내려볼게요. 요 정도는 된다, 그지요? 예. 오케이. 뒤로도.
이제 아무것도 안 잡고 혼자서 잘 걸으신다, 그지요? 조금 위험해요. 그래 조금 여기 병실에서 좀 훈련하시면 조금만 더 하시면 이제 네. 바깥에서도 혼자 잘 생활하실 수 있거든요. 예. 퇴원해서 집에 계시면서 예. 조금씩 이제 계단도 연습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예. 웬만한 곳은 다 이제 걷고 생활하실 수 있거든요. 네. 박순자 환자분께서는 이제 74세십니다. 그래서 조금 연령이 많으신 편이었고요. 관절염은 이제 사기인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관절 간격이 매우 좁고, 근데 어머니께서는 이제 걷지를 많이 못 하시니까 생기는 골다공증이 2차로 와서 뼈가 조금 약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도 로봇 인공관절 수술하는 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같은 식으로 이제 치료를 했었고요. 뭐 수술 받으신 지가 이제 한 3, 4주 되었는데 혼자서 이제 생활하시는 걸 충분히 하실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아마 내일 모레 되면 이제 퇴원을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 어머니는 내반 변형이 아주 심하지는 않지만 이제 관절이 거의 오른쪽 왼쪽이 거의 다 이제 붙어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많이 사용을 못 하셔서 전반적으로 골다공증이 많이 진행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고요. 수술을 하고 나서는 이렇게 축도 바르고 지금은 완전히 이제 일자로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뭐 활동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고 지금은 이제 혼자서 보행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집에 가시게 되면 활동량이 병원에 계실 때보다 한 3배나 4배 정도 늘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술해서 관절은 회복은 했지만 2개월 정도는 병원에 오셔가지고 적극적인 물리치료도 같이 받으시고요. 그 이후에는 다른 물리치료 없이 혼자서 다 생활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쉴만도 한데 순자 씨가 또다시 재활 치료실을 찾았습니다. 오늘 그녀가 받을 치료는 CPM이라고 하는 운동기구를 활용하는 치료인데요. 관절과 근육이 경직되거나 변형되는 것을 방지하고 운동 범위를 회복시키는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손을 잡고 조금 걸어보게 합니다. 그러면 어머니들이 처음에는 잘 안 하려고 하시거든요. 내가 수술 받은 지 뭐 한 3일 됐는데 지금 걸으면 큰일 난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걸어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을 때는 아프지만 않으면은 뭐 언제든지 걸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게 저희가 계단을 올라갈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내려올 때는 우리가 근력이 부족해서 조금 이제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을 내려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누군가 옆에서 꼭 돌봐줘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재활 치료할 때는 언제든지 혼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뭐든지 다 가능하다라고 환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나고 나면 봉사도 하고 뭐 이웃도 도울 수도 있고 건강하게 사는 게 좋지요. 지금은 안 아프니까 만개 좋아요. 조금 긴장된 듯 휴대전화만 들여다보는 안정자 씨는 오늘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몇 년 전 관절경 수술을 한 이후로 계속 통증이 지속돼 로봇 수술을 결정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작년 여름부터 그랬어요. 처음에 아플 때는 걸을 때만 아팠고 그리고 차츰차츰 간격이 좁아지면서 지금은 집에서 별별 병명 도는 것밖에 못 하겠고요. 신경이 뭐 잘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과장님 보니까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결정을 했죠. 안녕하세요, 어머니.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수술 들어가고 준비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고요. 수술하는 거는 다 해서 한 1시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전에 이제 관절경 한다고 요쪽에 핸대고 그지요? 여기는 이제 발목 수술한 데거든요. 전에 어머니 완전히 펴고 구부려 볼까요? 구부리고 하는 거는 잘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절개를 해서 여기에 맞는 인공관절을 넣을 거예요. 수술 전에 잘 구부러지고 잘 펴지고 하시면 나중에 수술하고 나서도 잘 구부러지고 잘 펴지고 합니다. 뒤에 있는 혹도 저희가 같이 제거를 잘 할 거예요. 은일수 과장이 오늘 수술을 앞둔 안정자 씨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76세 여자분이고요. 우리 관절경 수술을 했는데도 통증이 계속되었고요.
근데 이분은 조금 특이하게 이제 발목 관절에도 관절염이 있어서 이제 과상구 절골술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환자를 생각하는 의료진들의 마음은 모두 같을 텐데요. 더 좋은 결과를 위한 의료진들의 연구와 회의는 계속됩니다. 안정자 어머니께서는 여러 관절에 조금 관절염이 좀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발목에도 3년 전에 이제 절골술이라고 축을 바꾸어주는 수술을 받았었고요. 다행히 이제 그 수술은 잘 돼서 이렇게 발목 통증은 좋아졌는데 무릎 통증이 이제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절경 수술을 받았지만 관절염이 이제 진행을 한 상태였고요. 그래서 저한테 왔을 때는 수술 받으신 지가 이제 1년이 넘었는데 계속 아프다고 하셔서 할 수 없이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되겠다라고 환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술실로 내려가기 전 마지막 점검을 하는 정자 씨. 얼굴이 긴장감으로 가득합니다. 이 수술을 끝으로 아프지 않을 거란 희망을 품고 힘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정자 환자분은 이제 무릎에 관절염이 심해져서 오늘 인공관절 수술을 할 예정입니다. 이분은 한 1년 전에 관절경 수술을 했는데 관절염이 계속 진행을 했고요. 왼쪽 발목 관절에도 관절염이 있어서 수술을 해서 어떤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하지의 축이 이렇게 이제 변화가 조금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로봇으로 하면은 좀 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이제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로봇 인공관절 수술은 환자의 3차원 입체 영상 자료를 토대로 로봇팔의 가이드와 의사의 협업으로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정확한 뼈의 절삭과 정교한 인공관절물의 삽입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의사의 숙련도와 로봇의 정확성이 만나 진행되는 수술이니 좋은 결과 기대해봐도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바대로 수술이 무사히 마쳤고 이제 환자분께서 어느 정도 안정하시고 이제 외래로 내려오시면은 거기서 오늘 저녁에 이제 아프지 않도록 저희가 신경 차단술을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수술을 하게 되면 첫날에는 이제 절대 안정을 취하게 되고요. 둘째 날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 환자분이 하실 수만 있으면은 하실 수 있는 만큼 움직이고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수술 후 안정을 취한 정자 씨가 신경 차단술을 받기 위해 치료실을 찾았습니다. 신경 차단술은 아픈 부위에 정확히 약물을 투여해 신경 주위의 염증과 부종을 가라앉혀 통증을 줄여주게 됩니다. 어머니 요거는 저녁에 아프지 말라고 신경 마취하는 거예요. 요거는 어머니 한 12시간 정도 가거든요. 한 6시간 정도는 다리에 힘이 없어. 그래서 일어나면 안 되고. 어머니 요게 이제 수술하고 찍은 사진이에요. 요게 뼈고 이제 축이 잘 맞고요. 여기 보시면 관절에 인공관절이 잘 들어가 있거든요. 사이즈도 딱 맞게. 그래서 요렇게 예쁘게 잘 됐어요. 이제 이 해놓은 걸로는 이제 25년 쓰시는 거니까 평생 쓰시는 거지. 네, 인공관절 수술은 수술하고 첫날에는 이제 안정을 취하게 됩니다. 둘째 날부터는 이제 부종을 빼고요. 그다음에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물리치료도 하고 또 이제 주사치료도 같이 병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한 나흘째 정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구부리는 물리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걷는 연습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혼자서 거동할 수 있게 되고요.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물리치료도 하고 재활치료도 하면서 수술하고 한 2주 정도가 지나게 되면 혼자서 다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퇴원해서 거의 집으로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수술한 지 일주일이 지난 정자 씨의 병실입니다. 얼굴이 편안해 보여 다행인데요. 어느새 기운을 차린 정자 씨가 운동을 시작합니다. 빨리 나아 씩씩하게 걷고 싶은 그녀의 의지 때문인지 힘겨운 발걸음을 또다시 내디뎌 봅니다. 자, 잠시만요. 제가 무릎을 한번 좀 만져볼게요. 어머니 발목 위로 제끼고 쭉 뻗고, 자, 한번 내려볼게요. 여기까지 하면 아픕니까? 괜찮다, 그지요? 네. 어머니 한번 일어나 볼까요?
그렇지. 이렇게 잡고. 오케이. 좋습니다. 어머니 자리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수술하고 나서 2주 정도는 요거를 조금 붙잡고 걷는 게 좋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링거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혼자서 충분히 다 걷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더 치료하고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지면 여행도 가고 아들 집에도 자주 가고 그러고 싶어요. 많이 걷고 열심히 운동하겠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화요일 아침, 간병인으로 활동하는 이영순 씨는 오늘도 병간호협회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옷 입는 법부터 간호를 위한 기초 단계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른 아침부터 힘들만도 한데 이렇게 기쁘게 일을 하는 이유, 과연 뭘까요? 19년도부터 통증이 심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20년도에 내가 수술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넘어진 바람에 다시 노부 수술을 하게 됐어요. 됐는데 지금은 너무 좋아요. 잘 돼가지고. 수술하기 전에는 통증도 줄기세포 했어도 심했는데 이번에 노부 수술하고 나서는 너무 다리도 쭉 펴지고 일자로 잘 걷지요. 깜짝 놀라요. 제대로 걷는다고. 주위에서. 일을 끝낸 영순 씨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무릎 통증으로 인해 하루하루가 짜증의 연속이었다는 영순 씨. 로봇 수술을 한 후 이제는 웃을 일만 가득하다고 하네요. 오늘 비 오시는데 오신다고 고생이 많으셨다 그러지요? 과장님만 보면 행복해요. 어머니는 여기 절골술에서 원래 있던 축이 조금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이제 수술을 받고 요 축을 고려를 해서 이제 로봇 수술로 이제 본인에게 제일 맞는 축을 만든 거예요. 제가 어머니 무릎 한번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이제 무릎을 이렇게 펴고, 그죠? 네. 펴는 것도 운동이 됩니다. 네, 네, 펴고 네. 구부려 볼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굽혀집니다. 예, 어머니 발목을 뒤로 제껴가지고 이렇게 딱 들고 있어 볼게요. 집에서도 이런 걸 조금씩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시킨 대로. 이제 근력이 조금 있는 운동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리 많이 걸어도 여기 근력이 다 안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걷는 것도 많이 하시고 치료 잘 받으시고요. 저는 2개월 있다가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아마 그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하시는 게 굉장히 좀 싫었던 모양이에요. 그냥 자기 관절을 오래 사용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이제 사실 절골술도 하면서 줄기세포 치료도 같이 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될 때 사실 몇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왼쪽은 이렇게 축이 맞지만 오른쪽은 축이 이렇게 외반 변형이 생겨서 조금 이제 특수한 형태의 이제 관절염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제 로봇 인공관절 수술은 이런 경우에도 정확하게 자기 축을 찾아서 수술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로봇 인공관절 수술을 우리 어머니에게는 강력하게 조금 권해드렸습니다. 일을 잘 하고 계시고요. 다른 문제만 없으면 앞으로도 제 생각에는 뭐 5년 이상 충분히 보진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오면 그녀가 꼭 받는 치료가 있습니다. 바로 도수치료인데요. 수술 후 도수치료를 받으면 근막을 풀어줄 뿐만 아니라 관절 운동으로 인해 무릎도 많이 구부러지고 부드러워진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재활치료를 받고 가는 날은 몸도 편하고 잠도 잘 온다고 합니다. 그 전에 수술을 했어도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꼈어요. 근데 이번에 넘어지고 수술하고 나서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좋은 일도 많이 해야 되고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더 많이 신경을 쓰고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은 이제 내가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은 너무 행복해요. 어떻게 운동하는 게 무릎에도 좋고 몸에도 가장 좋은 운동이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저는 일단 많이 걸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조금 빨리 걸으시면서 숨이 찬 정도로 걷게 되면 실질적으로 운동이 가장 많이 되고 무릎에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릎이 아픈 환자든 아니면 아직 뭐 아프지 않든 상관없이 저는 많이 걸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본인에게 가장 필요한 적절한 치료법에 맞춰서 치료를 하신다면은 아마 100세까지 가시더라도 잘 걸으시면서 행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월이 흘러 노년이 되면 누구나 젊었던 그때 그 시절을 떠올리며 건강했던 자신의 모습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노화가 찾아오면서 건강이 위협당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제는 그 시절을 그리워만 하지 말고 지금의 내 모습을 건강하게 지켜나가는 건 어떨까요? 더 행복해질 미래를 위해서 말이죠.